초1 시리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. 우리 아이 손이 먼저 나가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는 이제 고민인데요. 별 코칭 심리상담센터 김미정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우리 아이가 먼저 이제 손이 나가는 아이다. 나쁘게 말하면 좀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아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또 간추려 볼 수 있겠는데요. 제일 첫 번째로는 마음만큼 언어적 표현이 안 따라주는 아이. 마음만큼 언어적 표현이 안 따라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? 내 마음이 어때? 또는 어떤 요구사항을 제대로 말을 못하거나 자기 주장을 제대로 말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 그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. 아이들이 아직 사회성 발달이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. 그렇죠. 예. 네. 그래서 이게 꼭 뭔가 공격적이다라기보다는 이 답답한 마음을 말로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죠. 그럼 이제 말로 표현하면은 자동적으로 좀 좋아지는 면이 있겠네요. 그럼요. 예. 네, 그러면 이런 거를 말로 표현하려면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책이라든가 뭐 팁이 있을까요? 책까지 사실 필요 없고요. 검색창에 감정, 단어 이렇게만 치시면 이렇게 쫙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뜹니다. 그 중에서 하나 출력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요. 여러 가지 그 감정 단어들을 좀 익히게 하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. 어떤 상황에서 이 내 감정을 말로 뱉음으로써 자기도 인식하고 상대방도 인식하니까 더 이상 그 행동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요. 예. 그럼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 단어들을 많이 아는 게 사실은 엄마한테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럼요. 예, 어머님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또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. 네, 이렇게 손이 먼저 나가는 아이는 이제 언어적 표현이 자기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아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? 타고난 좀 기질 성향이 충동성이 좀 높고 공격적인 성향을 타고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충동적인 성향을 좀 타고났다. 반대로 좀 심사숙고하는 면이 적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좀 성격이 좀 급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먼저 손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고난 기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건가요? 기질이라서 사실은 그 생리심리학적으로는 유전되는 성향인데요.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이런 면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높아요. 이걸 그래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원래 좀 얘가 가지고 있는 좀 성향이구나라고 이제 먼저 인정을 하고 시작하면 받아들이고 나서 좀 연습시킨다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내가 객관적으로 알려면 좀 기질 성향 검사를 좀 통해서 내가 타고난 기질, 또 아이가 타고난 기질 교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. 타고난 어떤 성향이 있을 때 넌 왜 이게 안 돼? 왜 자꾸 이래? 이렇게 되면 정체성이 자꾸 부정돼서 존재로서 어떤 사랑을 못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뭔가 표현을 그렇게 부적절하게 해서 그런 거지 그 기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기질은 뭐 좋고 나쁘고는 없으니까요. 네, 뭐 성격이 좀 급하면 빨리빨리 하고 좋은 면도 네, 있으니까요. 네. 그런 면들 좀 살려주면서 하지만 아이가 힘든 경우에 있어서는 잘 행동할 수 있게끔 다른 대처 행동을 알려주면 된다. 네, 이런 그게 바로 말씀이죠. 조절력을 키우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? 이유는 학습에 의한 건데요. 엉덩이를 찰싹 때린다든지, 등짝을 찰싹 때린다든지, 심하면 머리통을 이렇게 찰싹 때린다든지, 기분이 나쁠 때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구나 라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공격적인 행동, 그러니까 손이 먼저 나가는 행동을 배우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이네요. 말 좀 들어, 찰싹. 그러면 내 말대로 뭔가 안 따라줬을 때 찰싹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럼 이제 아이가 그거를 별로 공격적이라는 생각도 안 하겠네요. 네네, 그냥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럼 내 의사 전달하는 방식이 찰싹찰싹 하는 건데 그거를 친구한테도 할 수 있는 하는 거네요? 거죠. 그러니까 모델링으로 인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찰싹찰싹 하셨던 분들은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. 어머님 먼저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 보여주셔야 돼요. 가볍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면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제 손이 먼저 나가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참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한마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이 자주 나간다? 이런 일로 좀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들으시는 분은 옆집 언니, 아는 언니,
어떤 동네 엄마들과 음. 이런 고민을 같이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왜죠? 네,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. 그럴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, 자, 이런 말, 저런 말 막 듣다 보면서 시행착오를 막 거치면서 이제 나도 갈피를 못 잡고 아이도 혼란스러워요. 그래서 그냥 전문가에게 몇 회 정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코칭을 받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해요. 네, 그쵸. 그리고 들으실 때는 상대방 어머님들이 진심으로 너무 같이 걱정되겠다, 고민하는, 막 같이 울어주고, 근데 보면 다음날 다 다른 엄마. 네, 네, 이게 그렇게 비밀 보장이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. 네, 네.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. 여기저기 다 퍼지거든요. 네, 이런 네. 말들이. 그래서 물론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다른 분한테 그 엄마가 내 얘기를 상의하는 거예요. 네, 좋은 마음으로. 네. 전문가랑 상담할 때 사실은 비밀 보장은 기본이죠. 그렇죠. 네, 네, 어디 가서 세워나갈 일이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그건 윤리니까요. 반복된다면 이런 일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,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봤습니다. 자, 손이 나가는 우리 아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또 어머님들께서 고민이 좀 해결이 어느 정도 되셨으면 좋겠네요. 저희는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